안녕하세요. 저희가 발표할 프로젝트명은 지구를 지키는 꼬마 해로입니다. 목차로는 군산시 해양 쓰레기 실태, 환경 교육의 필요성, 사업 소개,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 해양 쓰레기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약 217톤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2,500톤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해양 쓰레기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관광객의 유입, 어업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있습니다. 그 결과 해변가는 해양 쓰레기와 폐허구, 생활 쓰레기로 둘러싸여 마치 작은 쓰레기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지역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278km가 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성 쓰레기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해변이나 갯벌에 남는 경우. 둘째, 해상 활동 중 조류와 파도에 의해 선유도와 주변 해변으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육지의 생활 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해양 생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며 해양 생물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을 섭취하거나 엉키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섭취하는 수산물에도 포함되어 건강에도 위협이 됩니다. 군산시 또한 갯벌과 해안가에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로 그 안에는 어구, 플라스틱 용기, 음료병, 조개 껍데기, 폐어망 등 다양한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어촌계와 지자체가 협력해 정기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사용과 교육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기에 형성된 환경의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면서 배우는 체험형 교육은 학습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아동은 시각과 촉각 등 감각을 활용한 자극 기반 학습을 통해 환경 감수성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관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환경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 학습, 정서,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킵니다. 환경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리더십 같은 21세기 필수 역량을 키워주며 유아기 환경 교육은 수학, 과학, 언어 읽기 능력, 신체 발달뿐 아니라 환경인식 태도, 행동의 변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재활용, 물 절약 등 환경 친화적 행동을 실제로 유도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장기적으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양 리터러시 및 행동 변화를 촉진합니다. 해양 리터러시는 해양 생태계 이해, 오염 대응 책임감, 정책 참여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환경보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놀이와 정서, 인지 발달입니다. 자연에서의 놀이 활동은 호기심, 창의력, 문제 해결력, 회복력 등을 촉진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환경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생태학적 공감은 어린 시절의 자연 속 활동을 통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현재 해양 쓰레기 수거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어촌계가 해양 정화 활동을 통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수거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동이 수거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올바른 환경 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아동 참여형 수거 활동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한 구역에서 쓰레기를 직접 줍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장갑과 집게, 활동 조끼를 착용해 안전을 지키고 수거한 쓰레기는 망사 주머니에 담도록 합니다. 이때 아동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도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기획한 사업인 지구를 지키는 꼬마 해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상은 군산시 내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동도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쓰레기 수거, 분류, 재활용 과정을 통해 환경 감수성과 창의력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해양 쓰레기뿐만 아니라 조개 껍질, 표류목 등 자연 부산물을 활용하며 활동은 연령별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직접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를 활용해 재활용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고 만 4, 5세 유아는 안전하게 소독되고 준비된 해양 쓰레기를 이용해 놀잇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활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4, 5세 대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환경 그림책 읽기와 사진 보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에게 환경 그림책을 읽어주며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라는 그림책을 통해 잘못 버려진 쓰레기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바닷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어망, 스티로폼 사진을 보여주며 간단한 질문을 던져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다음은 준비된 재료로 교구 및 놀잇감 만들기 활동입니다. 이미 세척, 소독, 가공이 완료된 해양 쓰레기를 사용하여 유아들이 직접 놀잇감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표류목 블럭 놀이입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표류목을 블럭처럼 사용해 쌓기 놀이 교구를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색칠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자신만의 블럭을 꾸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개 껍질 소리병입니다. 투명 플라스틱 통에 작은 조개 껍질, 모래, 구슬 등을 넣어 흔들면 바닷소리 같은 소리가 나며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소리를 비교하며 감각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뚜껑보드 놀이입니다. 색깔별 뚜껑을 보드에 붙여 색 맞추기와 패턴 맞추기 게임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붙였다 떼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고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다짐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에 앞서 환경인식과 안전교육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진행합니다. 바닷속에 쌓이는 플라스틱, 폐어망, 스티로폼 등이 해양 생물과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며 해양 환경 문제를 소개합니다. 또한 장갑과 집게 사용법, 쓰레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기, 위험물 발견 시 어른에게 알리기 등 안전 규칙을 안내하며 쓰레기 수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구역을 지정하고 지도나 그림 자료를 활용해 안전 수칙과 규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활동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현장 활동, 즉 쓰레기 수거 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들은 어린이용 장갑, 집게, 활동 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다음 안전구역 내에서 수거활동을 진행합니다. 해변이나 방파제 인근 등 미리 정리된 안전구역에서 아동이 직접 작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거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눕니다. 활동 후에는 플라스틱, 금속, 유리, 폐각 등이 표시된 분류통을 활용해 아이들이 손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다음은 분류, 세척, 소독, 체험 활동입니다. 먼저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 분류 활동을 진행합니다. 플라스틱, 금속, 유리, 폐각 등 종류별로 분류하면서 퀴즈 형식으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 다음 세척 과정에서 깨끗한 물로 쓰레기를 헹구는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합니다. 만약 세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안전하게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독 과정에서는 분무기로 소독제를 뿌리거나 햇볕에 말리며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며 쓰레기가 안전하게 재활용 준비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 작품 만들기 활동입니다. 첫 번째, 폐어망 액자 만들기입니다. 아이들은 작은 액자 테두리에 깨끗이 세척한 폐어망을 붙여 꾸미면서 바다와 해양 쓰레기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개 껍질 모빌 제작입니다. 깨끗이 씻은 조개 껍질에 구멍을 뚫고 줄에 연결하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와 모양을 즐길 수 있는 모빌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 병뚜껑 모자이크입니다. 색깔별 병뚜껑을 모아 종이나 나무판에 붙여 바다, 물고기, 파도 등의 그림을 완성하며 창의력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고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합니다. 또한 이번 활동에서 느낀 점을 나누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다짐하며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린 후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활동 기대 효과입니다. 환경 감수성과 생태 시민의식 형성입니다. 아이들은 유아기부터 작은 실천이 바다를 지킨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지구와 자연을 지키려는 긍정적인 태도와 생태 시민의식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성과 자기 표현력 향상입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놀잇감으로 재탄생하는 경험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크게 자극합니다. 또한 색칠하거나 꾸미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력과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 발달과 소근육 발달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병을 흔드는 활동은 청각과 촉각 같은 오감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손가락 조작 능력, 즉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재질의 자연 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탐색하면서 감각 경험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성과 협동식 강화입니다. 친구들과 놀잇감을 공유하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에서 양보와 소통, 협력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놀이 도중에 이루어지는 또래 간 상호작용은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재활용 및 자원순환 개념 학습입니다. 아이들은 쓰레기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구나 라는 놀라움을 경험하며 물건의 쓰임과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리배출과 재활용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 향상입니다. 직접 만든 놀잇감으로 놀이하고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공유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이후의 환경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교사, 지역사회 간 연결 강화입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 모델로 확장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지역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인식 및 태도 형성입니다. 아이들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며 분리배출과 재활용 과정을 경험하면서 일상 속에서 자원 분리수거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 및 인성 발달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해양 생물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지 및 창의성 발달입니다. 아이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하고 재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재활용 재료를 활용해 예술작품을 만들며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지키는 꼬마해로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